네, 월요일 항상 함께하는 분이죠. 박병창의 핵심 노트 시간입니다. 교보증권 영업부의 박병창 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 시장 정리부터 할 텐데 먼저 해외 시장 특징과 흐름부터 정리해 볼까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네.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기저에는 미국의 긴축의 행보가 기저에 깔려 있는데 그런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좀 잦아들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나스닥이 1.76%, 다우가 1.9%, S&P 500이 1.58%로 지난주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주요 지표들을 보면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WTI 유가도 좀 내려온 상황이고요. 달러인덱스나 워낙 10년 만기 국채 수준으로 좀 내려온 그런 상황인데 금 가격이 좀 오른다는 보면은 확실히 이제 전작에 대한 리스크를 좀 반영하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 우려의 감소와 확대가 반복되면서 시장이 등락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에는 미국의 이제 금리 관련해 가지고 그것이 이제 완화되었다라고 하면서 FOMC 회의가 나오면서 의사록 공개가 나오면서 또 반등했다가 이렇게 등락을 계속 주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직전 저점과 고점 사이에서 단기적으로 우크라이나 변동성이 있고 또 중기적으로는 FOMC 변동성으로 인해서 등락하면서 불확실성을 반영하면서 시장이 움직였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지난주 글로벌 지수 변동률 다우 지수가 1.76% 하락, 그리고 S&P 500 지수가 1.58%, 나스닥 지수가 2% 가까이 가장 큰 폭으로 주간 변동을 보였다는 점 체크해 봤습니다. 국내 증시 동향은 어땠습니까? 우리 시장 역시도 변동성을 계속 줬는데요. 상대적으로 이제 변동성은 코스닥이 더 컸습니다. 종가 지수로는 코스피가 0.12% 약법 수준에 마감을 예. 했습니다. 그런데 2,744포인트인데 특징적인 것은요. 3주 연속 종가 지수가 같았습니다. 3주 전에 2,750포인트, 네. 지난주가 2,746포인트, 그리고 세 번째 끝나는 게 2,744포인트.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예, 변동성을 줬지만은 종가 지수가 똑같다는 얘기는 주중 변동성을 줬다는 얘기예요. 즉 코스피 시장이 주중 저점이 마이너스 3%였습니다. 그런데 약보합에 마감을 했던 것이고요. 코스닥은 플러스 0.49%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주간으로는. 그런데 주중 저점은 마이너스 4.5%였습니다. 그래서 직전 저점까지 내려간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훨씬 더 변동폭이 컸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코스닥이 이 와중에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주간으로는. 그리고 코스피가 약박권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럼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이제 요 체크 포인트를 봐야 되는데 하나는 외국인과 연기금 투신이 순매수로 전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내부 수급적으로는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수급의 변화가 좀 생겼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었고요. 두 번째는 해외 시장이 마이너스 2.8% 이 정도씩 하락을 해서 우리 시장이 하락을 시작을 하면 그러면 이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시작을 하는데 근데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반등을 하면서 마감하는 그런 특징을 보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이번 주에도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지만 내부 수급적으로 보면은 외부의 노이즈에 대해서 약간 내성을 계속 갖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특징은 섹터의 수급 변화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즉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닥이 변화가 생기는 변동성이 큰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가장 특징적인 것은 해운, 원자력, 화장품, 화학 등 소위 그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나 리오프닝주 이런 쪽에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그쪽이 상대적으로 강했다. 특히 화장품이 최근에 가장 강한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특징과 함께 우리 시장은 저가 매수와 함께 그래도 지난주에는 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주요 시장 특징에 이어서 지난 한 주간 국내 시장 동향은 어땠는지 주요 이슈들과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이번 주에 글로벌 이슈와 이벤트들은 어떤 걸 살펴볼까요? 일단 뭐 오늘 미국 휴장이고요. 그렇죠. 그런 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는 반도체 수출 잠정치가 나옵니다. 그냥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체 가격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수출 내용이 어떻게 나왔는지 지표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것은 25일날 발표될 미국의 1월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지난 12월에 5.8% 상승한 것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미국의 다음 달 3월 15, 16일에 있을 FOMC 회의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미국의 뭐 주택 지표가 나오고 그리고 제조업 및 서비스 PMI가 나오고 또 우리나라는 금토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속해서 금리 인상을 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금리 인상이 될지 안 될지 뭐 얘기가 좀 많은 편이에요. 전에는 일방적으로 금리 인상할 것이다라는 게 의견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뭐 좀 저울질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속적으로 2회 금리 인상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표는 PCE 지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우리 주말 내내 여러분도 아마 뉴스 계속 보실 것 같은데 저도 포털 뉴스 이렇게 보면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관련된 뉴스들이 그냥 다 상위권에 다 있더라고요. 이것이 이제 가장 이번 주에 단기 변동성을 가장 크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시장은 계속해서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실제로 전쟁이 발발해서 푹 빠지면은 체리피킹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단기적으로 다시 올라오지 않겠냐. 또는 뭐 이게 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해소되기는 어렵지 않냐. 그래도 좀 기대를 해보자. 또는 이제 강대강의 계속 대치 속에서 국지적으로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여하튼 간에 이 세 가지 전부 다 어떤 사람이라도 결론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그것을 관망하면서 기간의 조정으로 변동성을 가지면서 기간의 조정을 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건 뭐 답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그 사이에 우크라이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요. 오미크론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유럽과 미국은 지금 정점을 찍고 급감하고 있잖아요. 확진자 네. 수가. 우리나라는 계속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반적으로 오미크론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인플레인 지표의 변화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것이 미국의 이제 긴축의 속도와 폭 이것을 이제 가늠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번 주가 아니더라도 오미크론 상황은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이번 주에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뭐 조금 완화된다 그러면 시장은 반등했다가 우려된다 그러면 또 급락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변동성 속에 기간 조정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리 주요 일정들을 쭉 짚어주셨는데 이런 점들 바탕으로 봤을 때 이번 주 시장 가이드라인 좀 전망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뭐 계속 말씀드린 대로 단기는 우크라이나 사태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나 전반적인 그 이면의 그 기본적인 내용은 네. 긴축입니다. 연축의 긴축 시나리오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내부 수급이 지난주에 좀 바뀌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언제쯤 변곡점을 좀 생각하냐면 3월 10일 동시 만기입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만 계속 보고 있지만 우리나라 내부 수급에서는요. LG 에너지솔루션이 코스피 200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코스피 200에 들어가면은 공매도의 패치 포지션들도 분명히 들어올 것이고 네.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선물과 관계된 거래가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3월 10일 날 선물에서 동시 만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매크로 시황에서는 3월 15일, 16일 날 FOMC 회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아직 한 2주 정도, 3주 남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 있기 때문에 시장은 방향을 확실히 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오히려 좀 악재가 나오면 밑으로 빠지는 그런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인데 다행스러운 건 지난주에 수급 변화가 좀 생겼다는 거. 그나마 그래서 우리 시장이 좀 버티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요하게 시장 투자자로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시장 환경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환경의 변화의 키가 무엇인가 봐야 되는데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의 가이드라인이 구체화되고 명확하게 나오는가. 이것이 명확하게 나오면 시장은 안정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위드 코로나, 그 오미크론이 정점을 꺾고 내려가면서 정책들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정책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변화가 됐잖아요. 이 정책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물가에 연동하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것이 물가에 연동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가 지표들이 뭐 한 달에 한 번씩 발표가 되는데 그 물가 지표들이 MOM으로 전월 대비 이게 둔화되느냐, 네. 증가율이 상승세가 둔화되느냐 이걸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가 확인돼야 되는데 이 세 가지 다 바로 확인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변화를 기다리면서 내부 수급 변화 속에서 우리는 이제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한마디로 표현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번 주에도 변동성은 지속되겠지만 점차로 저점 찾기 또는 반등 시도 또는 종목 찾기 이런 키워드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더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증권사에서 그 보고서들 나오는 거 보면은 자 이쯤 되면은 좀 반등 시도하지 않겠냐. 저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종목은 어떤 걸 해야 되냐. 이런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객관적 사실은 똑같이 있지만 시장은 그것을 반영을 했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시장 이후를 찾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들 이제 직접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그런 쪽에서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런 관점 속에서 어디에 집중적으로 봐야 되냐면
좀 전에 그 시황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듯이 연기금 투신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섹터, 어떤 기업으로 매수가 전환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면서 이번 주에도 좀 관망 분위기로 가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기금과 투신 외국인이 순매수 어떤 종목들 중심으로 들어오는지를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 주목해볼 만한 주요 이슈들, 투자 이슈들도 좀 간단하게 자세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는데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얘기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면요.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죠. 그래서 금리 인상 등 유동성 축소의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경기 둔화 우려에 대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잘 극복이 돼야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만약에 전쟁이 발발이 된다. 그러면 유가 등 에너지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다시 급등을 할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지표가 급등할 것이고 이것은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야. 이게 가장 큰 걱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전쟁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대치 국면이 계속 오래돼서 소위 셧다운 상태가 국가별 셧다운 상태가 교육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오래 가면은 이거는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시간을 끌면서 오래 가는지 이걸 보는 것이 주요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공매도 잔고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작년 5월에 부분 재개를 했죠. 코스피 200, 코스닥 150 부분 재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공매도 잔고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1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전체 코스피의 수량 대비, 주식수 대비 0.46%고요. 시가총액 대비 0.5%라고 합니다. 이걸 걱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것 때문에 좀 답답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LG 에너솔루션이 코스피 200이 아직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지금 개수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코스피 200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 공매도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한 금액 기준 0.5%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코스피 200의 시가총액이 90%예요. 코스피 200 전체 시가총액의 200개 종목이 90%라는 거예요. 예. 남은 10%뿐이 안 돼요. 근데 이 남은 10%가 공매도가 만약에 되면은 그러면 종목별로는 좀 심각해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특히 코스닥은 코스닥 150은 50%뿐이 비중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왜 나오기 시작을 했냐면요. 요즘에 걱정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지금 정책 당국에서 계속 얘기 나오는 게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 공매도 전면 재개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만약에 공매도 전면 재개가 되면은 그러면 지금 현재 있었던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에 있는데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네. 이들이 더 느는 게 아니고 그 후반에 나머지 있는 종목들. 나머지들이 느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예. 있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뉴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갖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두 가지 다 좀 부정적인 내용이었는데요. 반도체 섹터에 대해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반도체 업황 개선의 기대감이 이제 솔솔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주에도 시황이 굉장히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섹터가 선방했습니다. 특히 KLX 반도체 지수에 들어가 있는 중소형주들이 낙폭이 강했던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특징을 보이는 이유는 메모리 측에서 보면요. 생산 차질 이슈로 인해서 디램과 낸드 플래시 현물 가격이 드디어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것이 상승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상승했던 것은 오미크론 영향으로 인해서 생산 차질로 인해서 공급자 위로 가격 형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격이 오르면서 완성품 업체들이 좀 실적이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와 더불어서 장비 업체들에 보면은 지금 장비 수주 예상 상회로 인해서 소재 부품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즉 후공정 장비나 이런 장비에서는 증설의 이슈가 계속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은 전방 산업이 좋아질 거라고 보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반도체 섹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네.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인텔이 자동차 반도체 시장 진출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난 17일 날 인베스터 데이에서 차량용 파운드리 전담 조직을 신설해서 자동차 반도체 시장 진출한다는 내용들이 나왔는데 인텔은 지금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애리조나의 파운드리에 200억 달러, 오하이오 공장에 신규 공장 짓는데 200억 달러, 네. 그리고 이스라엘의 파운드리 공장 타워 반도체라는 회사를 54억 불에 인수했거든요. 계속해서 반도체 집중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반도체 집중 투자하는 것은 이제 미국의 인텔이 투자하는 것에 우리나라 기업이 어떤 기업이 수혜를 입는지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좀 찾아볼 필요가 있고 그 영향을 봐야겠지만은 인텔이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한다는 것은 TSMC나 삼성이나 하이닉스도
증설 투자가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후방에 있는 규대로 수혜가 입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반도체 쪽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지만 2차 전지 쪽도 좋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쪽이 좋냐면 원통형 2차 전지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지난번에 그 테슬라에서 배터리데이에서 차세대 제품으로 4680 4.6mm, 80mm의 길이의 원통형 배터리 소개하면서 4세대 배터리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LG 엔솔과 LG 엔솔루션과 삼성 SDI에서도 원통형 배터리 생산 라인을 증설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관련돼 있는 후방 기업들도 좀 수혜를 입을 수 있겠죠. 즉 반도체에 있는 후방 기업들이나 그리고 2차 전지에 있는 후방 기업들에 대한 그나마 이 와중에 만약 지수 시장이 반등을 한다면 안정화 된다면 어디가 좋을까 생각해 볼 때는 그쪽 섹터는 시장에서 많이 보고 있더라. 그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투자 전략을 위해서 주요 이슈들을 꼽아주셨습니다. 뭐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라든지 2차 전지 관련해서 또 원통형 2차 전지 배터리 성장 짚어주셨는데 후방 종목들, 관심 종목들을 저희가 또 꼽아주셔야 되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종목 이야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네, 요즘 가장 핫한 이슈가 뭐냐면 이 보고서들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올해 전반적으로 경기 둔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 실적의 가이던스도 이제 하향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네. 추세적으로 오를 때는 높이고 추세적으로 내릴 때는 낮추는 그런 이제 경향을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와 기업 실적이 가이던스가 하향하는 가운데서 확실한 기업 실적이 늘어나는 기업은 돋보이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한 데만 우리가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쪽이 어디냐라고 할 때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쪽이 지금 뉴스에서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쪽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여러분 보시면 괜찮죠. 삼성전자는 아직 못 가고 있지만 이런 대형주를 보셔야 되고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후방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종목이 많아요. 근데 이제 거론이 많이 되는 종목들이 어떤 게 있냐면 PSK나 그리고 PSK의 지주회사인 그 지주회사이지만 독단적인 자기 독립 사업을 가지고 있는 PSK 홀딩스 예. 그리고 한미 반도체 이런 종목들의 거론이 가장 많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립니다. 네, 투자 팁까지 확인해 봤고요. 지금까지 교보증권 영업부의 박병창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